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조국 후보자가 이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번 기자간담회와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가족 수사에 대한 상황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이런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조 후보자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 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과연 불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검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걸 보면 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 했냐면 보고 받았냐 수사하는 거 못 받았다 그랬어요. 사후에 받았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검찰이 기존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은 대부분 검찰 출신이 했습니다. 본인들 선배들 했어요. 기수도 더 위에고 이러면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안 했다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엊그제 얘기처럼 검찰청법에 있어요.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수사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저는 아마 조국 수석이 되더라도 검찰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수사 지휘를 받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검찰에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법에 있는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적 있는 권한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저는 말씀처럼 또 이 아마 조국수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유도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했느냐? 지금 바로 그런 걸 저는 아마 검찰이 노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부인이 기소됐는데 당신이 계속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비토의 신호를 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조국 후보자께서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소명을 확실하게 못하는 과정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께서 계속 임명의 의지를 어쨌든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느끼도록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청문회는 검찰 청문회가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피의자 공표, 피의 사실 공표 여부도 사실은 검찰 발인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사실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단정적으로 이건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조국 후보자의 이런 전국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그 검찰 개혁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공수처 이런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또 하나는 법무장관과 관련돼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 조국 후보자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본인도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원래 보고를 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찰 보고 규칙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 그러니까 중요 사건의 경우에 발생 보고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재판에 넘기면 재판 보고하게 되고 중간에 아마 과정에도 보고하는 게 사무규칙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어디에도 압수수색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상황에서 보고 안 했다고 질책하시는 부분은 과연 조국 후보자들 말씀하시는 내가 취임하게 되면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게끔 돼 있죠. 일반적으로 단 검사들을 지휘하지만 사건에 관련된 검찰총장만을 지휘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사건.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찰사에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지휘된 경우 몇 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무장관께서 나오셔서 당신들 왜 압수수색 보고 안 했냐 하기 전에 한 이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과연 일치하느냐 의문이죠.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잠깐만요. 법무부 장관이 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검찰을.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서 또 청와대 보고에서 이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죠. 아마 윤석열 총장 개인의 성향을 보거나 지금처럼 4주 만에 118만 건의 보도량이 쏟아지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검찰을 찍어 누르고 검찰의 행위를 방해했다면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한테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단순한 압수수색이 문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검찰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꺾일 것 같아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건 완전한 궤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있거나 검찰에서 판단되었을 때 이건 우리 검찰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라는 정치적 판단들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통제를 받는 부분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에 대해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었다면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거론되어지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정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이 말씀 주시는 것도 저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사 준칙으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그건 역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검찰 개혁에는 국민적 논의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공수처에 대한 일부의 반대도 있는 거지만 국민적 공감도는 대단히 높아진 20년 이상을 끌어온 이 논의들을 검찰개혁인 논의를 종집을 찍을 시점에 그것을 점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관에 대한 비토권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왜 지금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논의인데 보세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검찰개혁과 검찰의 독립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아왔어요. 역사적으로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화두였고요.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뭐 효율적인 방법의 일환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검찰의 사건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미리 한다. 그러니까 발생 보고를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압수수색과 관련된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법무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법무장관이 그 부당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서 부당하면 개입하고 부당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고 이런 재량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저도 국민의 어떤 신체와 재산을 위해서는 분명히 검찰 권력 행사에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법제 하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세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검찰청법 그다음에 검찰 사무규칙 하에서는 무리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8조 한 번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송 의원님이 한 번도 발언을 못 하셨습니다. 네. 많이 발언하셨으니까요.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과연 수사에 불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이면서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은 논문에 별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영어를 좀 잘해서 논문 초록을 영어로 만들어준 그 대가로 제1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또 캔슬됐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얼마입니까? 56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장학금을 다 받았죠. 이걸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근데 그건 제가 드린 질문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조국의 딸이 서울대학교 해주시고, 환경대학원에서 800만 원의 먹튀 장학금을 했고요. 생활비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회 연속 유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동양대에서는 인턴을 하면서 교수들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16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후보자 과거에 정말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조윤선 장관은 무슨 낯으로 그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본인이 했는 말하고 지금 행동하고는 전혀 다르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국 후보자는 지금은 얘기합니다. 장관이 되면 보고도 받지 않겠다. 누가 믿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의원님 장관 말씀하시고 지휘감독. 현 변호사님께도 바로 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지난번에 검찰총장의 인사권 거의 법무부 장관이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공안부 그리고 중수부의 역할들은 줄었지만 없어졌지만 특수부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금 이 시대에 형사부가 더욱더 뭔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시대적 소명도 져버렸다라는 일반적 비판과 평가가 있어요. 민주적 통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 이외에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집단도 세력도 없습니다. 일반 민심과 법무부 장관이 그 민심을 대리해서 민주적 통제를 진행하는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의 조국이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해왔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말들, 공수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행동으로 이해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시겠지만 만약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부인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사안들에 대해서 만에 하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검찰을 지휘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언론과 검찰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 네네.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얘기되는데요. 검찰의 수사는 독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당연히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독립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검찰도 사법기관이냐? 행정부 안에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지난번에 안희정 1심 판결에서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항소심 판결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보다 검찰의 독립성이 훨씬 약합니다. 준사법기관이라 그럽니다. 행정부 내에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민주적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의 통제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전제 말씀드렸듯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 안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만약에 조국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저는 조국 수석은 어쨌든 조국 그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아마 검찰 개혁을 세게 밀어붙일 거예요. 검찰은 저는 그걸 대비해서 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에 순진하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은 굉장히 맞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뭐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압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상황일 수 있다. 지금 말씀처럼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약간 그런 의도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